이 학생은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이 B학생은 이렇게 파서 이 학생은 1급수 여기까지 파면은 물이 나오는다는 거를 B학생은 아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은선생입니다. 2026년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심화에 대해서 좀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제 채널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심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왜 심화인가 이렇게 적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심화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화에 대한 개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먼저 정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왜 심화인가? 첫 번째 이제 심화에 보통 우리가 문제집, 심화 문제집, 심화 문제 혹은 문제집이라고 할 때에 이 심화는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심화 문제집 그냥 어려운 문제집이라는 의미고, 제가 오늘 혹은 제 채널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심화는 사전적 의미는 점점 깊어짐이거든요. 깊어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심화인가는 두 번째 의미, 점점 깊어지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가? 물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보다 이제 왜 심화를 먼저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진도를 빨리 나가는 선행보다 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방향으로 먼저 가야 하는가? 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혹은 초등학생은 초등수학을 잘 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초등수학을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중학교 선행을 빨리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중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학생이 중학수학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이런 문제 말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심화 이미 잘 하고 있어서 심화 문제집까지 잘 풀고 있어서 심화의 깊이가 아주 깊어서 우리가 최상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적어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죠? 심화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심화까지 충분히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선행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그 외의 학생들 혹은 조금 넓게 잡아서 조금 이제 상위권을 넓게 잡아서 20%까지 잡으면 100명에 80명, 그 많은 학생들은 왜 깊어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상위권 학생은 논외니까 최상위권 상위권을 제외하고, 그러면 상위권 아래쪽 중상위권 중위권 이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답은 적혀 있죠. 심화의 방향으로, 점점 깊어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과정이 좀 필요하죠. 공부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다. 양이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중학교를 가지고 예를 들면 편할 것 같으니까 1학년 1학기 우리가 개통적으로 보면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이제 대수잖아요. 도형이 아니라 대수 파트니까 이 세 학기를 공부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냥 학기별 이번 학기,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단 이제 설명하기가 편하니까 제가 1학기를 이렇게 몰아서 설명을 해 볼게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 학생은 중상위권 이하. 그러니까 100명 중에 적어도 80명. 상위 20%를 제외한 80명이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실력 부족. 왜?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21등이면 21등의 목표는 20등이 되고 15등이 되고 10등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등과 21등의 차이는 이 차이는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를 21등 학생이 10등보다 못 맞추기 때문에 21등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향은 어려운 문제를 점점 풀어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이 학생이 1학년 1학기를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삽으로 땅을 판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을 판다. 우물을 파는 작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우물을 파면 결국 목표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1급수라고 하죠. 1등급 1급수라고 하면 이 친구는 땅을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판 거예요. 그죠? 이 학생이 여기까지밖에 못 팠기 때문에 중상위권 이하인 거고, 만약에 어떤 B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이 B 학생은 이렇게 파서, 그죠? 전교 한 100명 중에 한 4등 성적이라고 하면 이 학생은 1급수 여기까지 파면은 물이 나오는다는 거를 B 학생은 아는 거예요. 체득한 거죠. 아, 여기까지 파면, 이 정도 파면 1급수를 마실 수 있구나.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얘는 경험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과 이 학생의 차이는 여기서 있죠. 이걸 팠느냐 못 팠느냐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요 정도만 이거를 만약에 열심히 팠다면 열심히는 진짜 1급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이 학생은 열심히 진짜 충분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량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이 요렇게 여기까지만 파고 학원의 강요든 엄마의 강요든 이 부분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1학기의 시기에 2학년 1학기를 같이 판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2학년 1학기 또 쉬운 문제 파느라 이렇게 힘을 썼겠죠. 이 방법은 심화의 방법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A 학생이 이 2-1을 미리 파는 시간을 이용해서 1-1을 더 했다면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팔 수 있었겠죠. 요 정도까지 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갔다면 이 친구는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예요. 왜냐? 이 친구는 요 정도 파는 능력이 쌓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 학생은 다시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이 정도까지 파는 학생은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 1학년 1학기 할 때. 2학년 1학기가 되면 이 친구가 또 열심히 하면 또 더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급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여기까지만 도달하고 이걸 팠으면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원래 이 친구가 경험한 깊이는 여기까지잖아요. 이걸 파놨었기 때문에 얘가 2학년 1학기가 된 겁니다. 그럼 또 3학년 1학기가 있을 수 있죠. 2학년 1학기를 예전에 요만큼 팠잖아요. 그죠? 요만큼 파뒀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깊어지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경험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1학년 1학기 할 때. 그죠?
그리고 선행을 했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가 되면 또 여기까지만 하게 되고 또 3학년 1학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깊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3학년 1학기가 현행이 되면 또 여기까지만 파고 또 고등학교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통수학 1 또 이거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들, 성적을 올려야겠다. 우리 아이 실력을 올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림을 보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좀 지저분해지지만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여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만 이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방향으로 더 파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고 그러면 2학년 1학기 할 때 이 친구는 여기쯤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할 때 조금이라도 밑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되면 2학년 1학기 때 이만큼 왔으니까 3학년 1학기가 돼서 1급수를 맛보게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역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이 역량이 있다면, 그죠? 이렇게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학생한테 뭐가 큰 거냐? 1급수를 맛봤다는 것. 첫 번째는 깊이를 아는 거죠. 내가 이 깊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집 이름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내가, 1품까지 왔는데, 그죠?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열심히 또 더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라벨이나 뭐 A급까지 했더니, 내가 반에서 1등을 했구나. 뭐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깊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깊이를 맛보면 그게 바로 태도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걸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죠. 이 경험이 중요한 거죠. 내가 반에서 뭐 수학을 좀 1학년 때는 잘 못했지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성적을 올려서 수학 잘하는 친구가 되는 것. 그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학생이 되는 방향인 거예요. 요만큼 현행하고 선행 붙잡고 있고 요만큼 현행하고 또 선행 붙잡고 있고 이러면 공부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죠? 공부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힘든 거는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심화가 더 힘들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힘들죠. 이쪽이 힘드니까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근데 그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쉬운 것만 이렇게 대충 듣고 쉬운 문제 푸는 방향은 쉽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선행까지 하느라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쉽지 않다고 하면 선행을 했는데 이 상황은 뭐냐면 현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아니면 선행 위주로 진행하면 그죠? 힘들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수학 공부가 재밌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쉬운 방법은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친구들 중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로 각인되고 선생님이 잘하는구나 하면서 칭찬해주고 그런 칭찬을 받으면 수학이 해볼만 한 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그게 바로 깊이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시간을 6개월, 한 학기를 하는데 6개월 걸린다고 하면, 그죠? 어떤 학생은 개념 기본 하느라 6개월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다 이겁니다. 개념 기본을 진짜 안 되는 학생을 개념 기본이 되게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학기가 되면 그럼 개념 기본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개념, 기본, 유형을 도전할 수 있는 학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개념, 기본, 유형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학기에. 유형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도 유형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너무 어려운 문제에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점점 깊어진다는 말은 본인한테 맞는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가면 어느 순간 깊이가 많이 깊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 혹은 우리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주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부모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학원에서 막 뭐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공통수학 하를 지금 해야 된다. 뭐 아이의 역량을 알고 있으면 그런 어떤 바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느냐, 우리 아이의 학습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느냐는 부모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2026년 첫 번째 영상으로 심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나이스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연습을 해서 뭐 막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캐치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